엿새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과 해경이 오늘도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되기 직전 30분 정도의 행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 기자입니다. 경찰과 해경은 수색 인원을 240여 명으로 늘렸고 수중뿐 아니라 해상과 육상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해경에서도 경비 함정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상 수색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8살 최모 씨가 실종된 지점으로 추정되는 세화항에서 약 3km 떨어진 해상까지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은 상당히 악천후입니다. 가족들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실종 시점을 최 씨의 언니에게 전화를 건 지난 25일 밤 11시 38분에서 남편이 최 씨를 찾기 시작한 26일 새벽 0시 10분 사이 약 30분 동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수거한 환경미화원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샀던 종이컵 9개가 사용하지 않은 채로 놓여 있고 한 개가 없는 점으로 봐서 실종자가 종이컵 한 개를 사용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드시고. 경찰은 최 씨가 실족했거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JIBS 구혜입니다. 제주로 가족과 캠핑을 갔던 30대 여성이 실종 일주일 만에 실종 장소에서 제주도를 반바퀴 돈 맞은편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족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어떻게 100km 넘게 떨어진 곳까지 시신이 표류했는지 전문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세화포구에서 실종됐던 38살 최모 씨의 시신이 오늘 오전 제주도 반대편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를 경유하는 여객선 선장이 가파도 서쪽 1.5km 해상에서 시신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옷차림과 목걸이, 문신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관상 타살 흔적이 없다며 실족 사고에 무게를 뒀습니다. 수생 동물에 의한 그런 사후 손괴 외에 그런 외력에 의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익사로는 추정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주 북동쪽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최 씨의 시신이 제주도를 반바퀴나 돌아 가파도 부근에서 발견되자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근의 조류를 타고 일주일 만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표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해류 패턴을 봐도 그렇고 만약에 조류를 따라서 연안으로 쭉 이동했다고 해도 7일 만에 거기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반면에 최근 제주 부근 해상을 지나간 태풍 종다리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시신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으면 육지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부검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가장 행복했을 가족과의 여행. 그 여행이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한 건 지난달 25일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어린 아들, 딸을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30대 여성. 여성은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건 여성의 시신이 무려 100km나 떨어진 제주도 정반대편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실족사로 결론 내리기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도 포착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38살 최모 씨. 발견된 최 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몸에 새겨진 문신, 입고 있던 민소매 티와 반바지, 장신구는 그대로였던 상황. 일주일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닌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범죄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수생 동물에 의한 그런 사후 손괴 외에 그런 외력에 의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어떤 범죄의 관련성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10일쯤 10살 된 아들과 8살 된 딸을 데리고 제주도 세화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세화포구는 제주도 북동쪽에 있는 항구로 최 씨의 남편이 지난 6월부터 캠핑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사고는 네 가족이 함께 캠핑을 시작한 지 보름째인 지난 25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최 씨는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캠핑카로 들어갔던 최 씨. 최 씨의 남편은 자정이 넘어 잠에서 깼다가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최 씨가 사라진 것을 알고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했지만 응답 없던 최 씨의 전화는 이튿날 근처 공중화장실 근처에서 신용카드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이튿날 오후 3시 20분쯤 최 씨의 언니를 통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 최 씨가 사라지고 15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이 실종 장소로 주목한 곳은 항구 방파제였습니다. 새벽 청소에 나섰던 환경미화원이 방파제에서 종이컵과 소주병을 보고 치웠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사라지던 날 밤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를 직접 샀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샀던 종이컵 9개가 사용하지 않은 채로 놓여 있고 한 개가 없는 점으로 봐서 실종자가 종이컵 한 개를 사용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드시고. 최 씨가 방파제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최 씨가 실종 직전 언니와 형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통화 연결이 안 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종 닷새째. 최 씨가 신고 있던 분홍색 슬리퍼 한 짝에 이어 다른 한 짝이 2.7km 떨어진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항구 안에서 발견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저인망까지 동원해 수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여객선에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는 사건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가파도 앞바다에서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최 씨가 사라진 세화포구에서 해안선을 따라 무려 100km나 떨어진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류로 볼 때 해류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떠밀려 섬 정반대편까지 이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해협을 향해서 쭉 해류가 흘러요. 평균 해류가. 이 흐름으로 보면은 가파도로 오는 거는 그 반대잖아요. 해류를 거슬러서 올 수는 없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800여 명의 인력과 헬기, 경비정까지 동원했던 경찰마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 등을 조사하고 최 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최 씨가 육로나 해로로 이동한 뒤 제3의 지점에서 유기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검과 추가 조사로 최 씨의 사망 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두 아이의 엄마가 한밤중에 위험한 방파제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의 조사 결과에 세상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